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제가 오늘 토요일날 나와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고요. 자, 8월 5일부터 그리고 이제 8월달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우리가 좀 읽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금요일날 장에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 4% 가까운 정말 큰 폭의 낙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월요일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장이 또다시 하락을 했단 말이죠. 자, 나스닥 종합지수나 S&P 500, 다우존스와 같은 현재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현재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일본 니케이도 여러분들 마이너스 5.73%큰 하락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현재 부각이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9월에 있을 금리 인하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현금화를 해야 되는 순간이 무조건 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뭐 TC 본도가 어쩌다, 뭐 하이브리드 본도가 어쩌다, HBM4에 뭐 들어간다, 앞으로 매출이 어떻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나 뭐 2분기 실적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현재 이런 글로벌 시장, 특히나 시장 자체가 이렇게 침체기에 접어드는 이 순간은요, 이 기업에서 어떠한 호재가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HBM3 뭐 인증이 되었다, 앞으로 HBM4를 개발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또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현재 경기 침체가 왜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일단 금리 인하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9월입니다. 9월.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이유를 알아야 되고, 자, 금리 인하를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고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저금리로 돌아서는 이런 시기는, 역사는 항상 반복되어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한미 반도체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 시장에 집중하는 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앞으로 이런 또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역사가 반복된다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초반부 부근에서는요, 주식시장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9월 달에는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지금 이렇게 대폭 낙장이 왜 오느냐? 경기 침체에 대한 선 반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처음에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유동성을 넣어주니까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제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2007년 케이스와 2019년 케이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자, 2007년 케이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리 인하 전에, 자,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 전에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크게 낙폭을 주는 시장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소폭의 반등세가 오죠. 기대감이라고 하죠. 이것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을 넣어주니까 시장이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경기 침체가 정말 크게 옵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가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 떨어져요. 네, 이게 뭐냐?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기간.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이때는 어떤 것이냐? 2008년도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19년도의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2019년도를 보여드릴 텐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전에 시장 자체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죠. 그리고 막상 금리 인하가 되니까 소폭의 상승이 나와요.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저점이었던 구간까지 깨면서 내려갑니다. 그만큼 유동성 버프를 받고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 나가지만, 하지만 이때는 뭐예요? 코로나19 경기 침체가 오면서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비슷한 역사를 항상 반복해 나간다는 거. 금리나 시작이 되면 주식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 혹은 하락이 발생한다라는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사진 한 장을 띄우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진을 띄우고, 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뭐 지금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이나 글로벌 경제가 앞으로 약세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걸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렇게 고용 지표가 또 어제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장이 또 하락을 하였는데, 약간 비유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경제를 사람이라고 비유해 볼게요. 그러면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약을 먹을 리가 없죠. 응급약을 먹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는 응급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멀쩡하던 사람이 이런 아픈 기조가 보이면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응급약을 처치를 하겠죠. 응급약을 넣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가 이 사람이 중증 상태이거나 약간 아픈 상태이거나 아니면 약의 효과가 잘 받을 수도 있고 잘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아파야 응급약을 먹는 것처럼 경제가 이제부터 아프기 시작을 해야 금리 인하가 되어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전부터도 여러분들 금리 인하가 시작을 하면 침체가 오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하면 침체가 오고, 금리 인하가 시작하면 침체가 오고, 인하가 오면 침체가 옵니다. 그런데 이때도 금리 인하가 오긴 했는데 이때 미국장은 그렇게까지 침체와 하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때 뭐예요? IMF, 아시아 시장이 거의 죽어나갔죠. 그만큼 금리 인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응급약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다만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경기 침체냐 이런 것들은 아닌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장들이 존재할 수가 있고, 이때는 물론 아시아 시장이 빠지긴 했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패턴,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패턴을 지금부터라도 꼭 아시고 가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걸 봅시다. 뉴욕 증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악화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런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는 게 지금 이 경제, 사람이라는 사람이 점점 아프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응급약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금리 인하가 오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기사 하나를 띄워보자면, 금리 인하에도 경기 침체 우려 여전이라는 기사인데 2008년도 기사입니다. 이때에도 금리 인하가 되어 가지만 경기 침체는 계속해서 나왔고, 여기에 따른 부동산, 자산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은 하락폭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볼 때 현재 9월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는 순간만큼은 어느 정도의 상승은 온다라고.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한미반도체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무조건 해야 되는 시장이 곧 도래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단기적인 낙폭,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은 옵니다. 오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 막 20만 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시장 시황 부분을 분석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한미 반도체를 마지막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금리 인하 이후에 어느 정도의 또 상승을 이끌어내겠지만, 뭐라고 말씀드려요? 더 큰 낙폭이 언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걸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역사가 반복되어 간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SK하이닉스가 왜 떨어져? 삼성전자가 왜 떨어져? 한미반도체 왜 떨어지는 거야? 야, 뭐 TC 본도에 문제가 있나? 재무에 또 문제가 있나? 이런 게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요. 결국 이렇게 중요했던 재료나 기업의 가치나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중요했던 건 이전에 금리가 동결됐을 때 이렇게 기업의 가치에 따라 올라왔을 때 이때는 중요했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뭐다? 시황을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좀 제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앞으로 한미반도체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시황적인 부분을 보면서 이런 매수 타점과 앞으로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현금화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 전략 그리고 매도 타점들까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갈 거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하락하는 이유 또 왜 상승하는지 이런 것들을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이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제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한미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매도 타점, 그리고 현금화를 해야 되는 그런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한미반도체를 다 팔기 싫어, 나는 진짜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어라고 하시더라도 적어도 50% 이상의 분할 매도의 관점은 무조건 이 고점에서 가져가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 지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을 하시는 건 사실 그렇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박프로가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이런 시황적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는 관점이 저는 무조건 맞다고 봐요. 네. 한미반도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미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는 만큼 구독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우리 댓글로 뭐 잘 봤습니다 아니면은 뭐 한미반도체 파이팅 긍정적인 댓글들도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010-2011-9671로 저에게 한미라고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주말 동안 여러분들 남기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시장을 파악을 할 때 결국 이런 타점을 잡는 건 눌림목 신호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기 고점을 나올 때도 이런 고점 신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단기 그리고 중장기 스윙 관점으로 볼 때 저 박프로가 실제로 트레이딩 지표를 쓰고 있는 이런 자료들과 이런 자료 영상들까지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먼저 한미라고 문자 한 통 보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이런 자료들까지도 여러분들 꼭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저는 주말간 또 다른 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료들까지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식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타점입니다. 타점을 이 상승 파동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런 단기적인 상승 파동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저점, 고점 혹은 눌림목 혹은 고점 신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단기 파동을 내가 트레이딩 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 파동을 트레이딩 할 것인가 그리고 장기 파동이라면 내가 익절 범위와 손절 범위를 어떻게 둬야 하고 단기 파동이라면 내가 또 4시간 보, 1시간 보 혹은 캔들을 어떤 걸 봐야 하고 익절 범위와 손절 범위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과 장기적인 이 손익 범위와 이 손익 비율만 알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별해 나가면서 타점을 잡는데 정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직접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제가 지금 쌓아온 노하우를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현재 주식시장판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손익비와 앞으로 단기적인 장기적인 흐름만 알더라도 저는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파동의 구조적 위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항상 인지를 해야 되고요. 항상 상승 파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상승 파동 안에서는 또 이런 잠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오는 것이고, 이 조정 파동 안에서도 단기적인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파동을 잘 이해하고 간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뭐 100% 수익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쵸? 100% 수익을 보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확률을 높여 나가고 여기에 대한 타점을 우리가 더 잘 잡고 나갈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자리들을 찾아 나간다라고 하면 결국 수익은 복리로 더 크게 쌓아 나갈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 드릴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요.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저항과 지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항에 대한 천장이 뚫리면 상방 돌파,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고, 이게 뚫리면 돌파를 한다, 혹은 이게 뚫렸다가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응법, 그리고 새로운 눌림목 구간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대를 맞고 떨어질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눌림목을 다시 한번 잡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지지 구간은 이 저항 구간과는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러 가지를 해와봤는데, 이게 좀 계속해서 손실이 난다, 아니면 내가 수익이 나는 게 정말 힘들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이해를 하고 가시더라도 저는 여러분들 분명 앞으로는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것보다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 혹시나 내가 현재 주린이다, 아니면 주식 초보다라고 하면 제가 따로 이렇게 우리 또 주식을 처음 접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정리를 해놓은 PPT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들, 그리고 주식의 기초 원리, 그리고 캔들 보는 법, 이평선 보는 법들까지도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해드리는 자료들, 이 모든 것들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찍은 이런 교육 자료 동영상들까지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까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현재 이런 투자 종목에 대한 선정, 말씀드렸던 단기 스윙 중장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수익 내는 매도 타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법, 기본적인 파동의 이해와 같은, 여러분들이 페이퍼로만 보시면 또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심하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시고 꼭 도움 받아보시고 스스로도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을 꼭 만들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자료들, 이 파동에 대한 자료, 그리고 주식 기초에 대한 자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동영상, 그리고 제가 이 검색식도 여러분들께 다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이 검색식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이런 모든 자료들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네,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시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이런 기법으로 실제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타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기업에 대한 시황, 그 기업에 대한 재료 모멘텀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돈을 버는 건요, 밑에서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주식의 기본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같이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성투하는 그런 주식판을 더 재밌게 수익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에 대한 자료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